자기 전에 듣는 전래동화. 오늘은 5가지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자, 눈을 감고 이야기에 집중해봐요. 첫 번째 이야기. 바람과 해. 어느 날 바람과 해가 만나 서로 누가 더 강한지에 대해 논쟁을 벌였어요. 바람은 자랑스레 말했죠. 나는 모든 것을 날려버릴 수 있는 힘을 가졌어. 내가 한번 바람을 일으키면 사람들은 벌벌 떨며 내 앞에 굴복하지. 하지만 해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어요. 바람, 너는 너무 거세게 몰아치기만 하잖아.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주는 것이 진정한 힘이 아닐까. 바람은 그 말을 듣고 코웃음을 쳤어요. 따뜻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힘은 강해야 해. 봐봐, 지나가는 저 나그네에게 우리가 한번 시험을 해보자. 누가 더 빨리 저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느냐로 승부를 가리는 거야. 해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나그네는 긴 외투를 두른 채 먼 길을 걷고 있었어요. 바람은 잔뜩 신이 나서 외쳤어요. 내가 먼저 해볼게. 바람은 온 힘을 다해 거센 바람을 일으켰어요. 나그네가 걸음을 멈추고 바람을 맞을 때마다 외투가 펄럭였어요. 나뭇가지가 휘어지고 잎들이 땅에 떨어졌죠. 바람은 기세 좋게 외쳤어요. 이제 저 외투를 벗어던지겠지. 하지만 나그네는 외투를 더 단단히 감싸 쥐었어요. 그는 바람을 막기 위해 모자를 눌러쓰고 외투를 여민 채 몸을 웅크렸죠. 바람이 더 강하게 몰아칠수록 나그네는 외투를 벗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바람은 점점 지쳐갔어요. 세차게 불던 바람은 점점 약해졌고 결국 멈추고 말았죠. 바람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이상하네, 왜 외투를 벗지 않는 거지? 이제 해가 나설 차례였어요. 해는 천천히 하늘에서 따뜻한 햇살을 내리쬐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나그네도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해는 더 따뜻하게 빛을 발했죠. 나그네는 점점 더 더워지기 시작했어요. 아, 덥다. 이 외투를 벗어야겠어. 나그네는 외투를 풀고 한 손에 들고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해는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바람이 아무리 강하게 불어도 나그네는 외투를 벗지 않았지만 해의 따뜻함은 그를 자연스럽게 외투를 벗게 만든 거죠. 바람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힘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따뜻함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도 있겠네. 해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맞아, 바람. 때로는 부드러움과 따뜻함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이지. 그날 이후 바람은 더 이상 자신의 힘만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해와 바람은 서로를 이해하며 더 좋은 친구가 되었답니다. 행복한 왕자. 옛날 어느 도시 중심에 높이 세워진 아름다운 동상이 하나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동상을 행복한 왕자라고 불렀죠. 왕자의 동상은 황금으로 덮여 있었고 그의 두 눈은 반짝이는 사파이어, 칼자루에는 커다란 루비가 박혀 있었어요. 사람들은 지나가며 동상을 보며 늘 감탄했죠. 저 동상은 정말 아름답다. 행복한 왕자는 우리 마을의 상징이야.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누구도 알지 못했어요. 동상 속의 왕자는 더 이상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요. 왕자는 높은 곳에서 마을을 내려다보며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아이들, 춥고 병든 이들. 왕자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죠. 어느 날 추운 겨울이 다가왔을 때 한 작은 제비가 왕자의 동상 아래에 날아왔어요. 제비는 따뜻한 남쪽으로 가야 했지만 여행을 하던 중 잠시 왕자의 어깨에 머물기로 했어요. 제비는 왕자의 고운 얼굴을 보며 놀랐어요. 아, 당신은 정말 아름답군요. 하지만 왜 이렇게 슬퍼 보이죠? 제비가 물었어요.
왕자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나는 살아있을 때 행복한 왕자였어. 나의 궁전 안에서는 항상 기쁨과 즐거움만이 가득했지. 하지만 이제 나는 이 도시의 높은 곳에서 모든 고통과 슬픔을 보고 있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슬퍼. 제비는 왕자의 슬픈 마음을 이해했어요. 그때 왕자가 제비에게 부탁했어요. 제비야, 내가 날아다니며 도울 수 있을까? 내 몸의 금과 보석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어. 처음에는 제비가 망설였어요. 하지만 나는 따뜻한 남쪽으로 가야 해요. 겨울이 오고 있잖아요. 그러나 왕자의 간절한 마음을 느낀 제비는 마침내 그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어요. 왕자는 제비에게 자신이 보고 있던 가난한 여인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 여인은 너무 가난해. 그녀의 아들은 병에 걸렸지만 약을 살 돈이 없어. 내 칼자루에 박힌 루비를 그녀에게 전해주겠니? 제비는 칼자루에서 루비를 물고 하늘을 날아 여인의 집으로 갔어요. 여인은 아픈 아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제비는 살며시 창문을 열고 루비를 내려놓았어요. 여인은 깜짝 놀라며 말했죠. 이게 무슨 보석이지? 이걸로 약을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첫 번째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다음 날 왕자는 다시 제비에게 부탁했어요. 이번에는 내 눈에 있는 사파이어 하나를 가져가 저 소년에게 전해주겠니? 그는 너무 춥고 집에 불을 피울 장작도 없어. 제비는 왕자의 사파이어 하나를 떼어내어 소년의 집으로 날아갔어요. 소년은 얼어붙은 손으로 떨고 있었어요. 제비는 사파이어를 창가에 살며시 두었고 소년은 그 보석을 보고 기뻐하며 장작을 사서 따뜻한 불을 피울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왕자는 계속해서 자신의 보석과 금을 나누어 주었어요. 제비는 점점 힘들어졌지만 왕자의 선한 마음을 도울 수 있어 기뻤죠. 마침내 왕자의 마지막 사파이어도 나누어 주고 이제 그는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불행하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은 이미 가득 찬 사랑으로 따뜻해졌으니까요. 겨울이 깊어지며 제비는 더 이상 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는 왕자의 발 아래서 마지막 숨을 내쉬었죠. 그 순간 왕자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어요. 그와 제비는 서로의 선행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았던 거죠. 도시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 왕자의 동상이 낡고 빛이 바랜 것을 보고 더 이상 아름답지 않다며 치워버렸지만 왕자와 제비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되었답니다. 돌멩이 수프. 어느 한 마을에 낯선 나그네가 찾아왔어요. 그는 배가 고팠지만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자기 것을 지키기에 급급해서 음식을 나누어 주려 하지 않았어요. 나그네는 마을 광장 한복판에 커다란 냄비를 두고 그 안에 물을 가득 채운 후 돌멩이 하나를 넣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궁금해하며 다가왔어요. 한 여인이 묻기 시작했죠.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요? 나그네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돌멩이 수프를 만들고 있죠. 아주 맛있을 거예요. 하지만 조금만 더 재료가 있다면 정말 훌륭한 수프가 될 텐데요. 이 말을 듣고 마을 사람들은 의아해했어요. 돌멩이로 수프를 만든다고. 그게 가능해? 나그네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물론이죠. 제가 예전에 여행하던 중 만난 마을에서도 돌멩이 수프를 끓였어요. 정말 맛있었죠. 그런데 만약 조금의 당근이나 양파가 추가된다면 훨씬 더 맛있어질 겁니다. 그러자 마을의 한 여인이 집에서 당근을 가져와 냄비에 넣었어요. 나그네는 수프를 저으며 말했죠. 아, 이제 향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감자도 있다면 더 맛있어질 텐데요. 그러자 이번에는 다른 마을 사람이 집에서 감자를 가져왔어요. 나그네는 감자를 넣고 말했죠. 와, 이제 거의 완벽해졌어요. 하지만 만약 조금의 고기가 있다면 이건 정말 최고일 겁니다. 마을 사람 중 하나가 고기를 가져왔고
수프는 점점 더 풍성해졌어요. 냄비에서는 맛있는 냄새가 피어났고, 사람들은 그 수프를 나누어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나그네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 수프는 단순한 돌멩이로 시작되었지만, 여러분이 함께 나눔을 실천한 덕분에 이렇게 맛있는 수프가 완성되었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 것만을 지키려 하지 않고 나누는 법을 배웠어요. 나그네는 다른 마을로 떠나며 그곳에서도 나눔의 정신을 전파하겠다고 다짐했답니다. 세 가지 소원. 가난한 나무꾼 부부가 숲속에서 일하던 중 우연히 요정을 만났어요. 요정은 나무꾼 부부에게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죠. 부부는 너무나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우리가 무엇을 빌어야 하지? 아내는 설레는 마음으로 물었어요. 남편도 고민에 빠졌죠. 우리가 부자가 되고 큰 집도 사고 멋진 옷도 입으면 좋겠어. 그런데 무엇부터 빌어야 할까? 그날 저녁 아내는 장작을 피우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다 문득 배가 고파졌죠. 지금 소시지가 있었으면 좋겠네. 아내가 무심코 내뱉자 갑자기 탁자 위에 커다란 소시지가 나타났어요. 남편은 깜짝 놀라며 외쳤어요. 이게 뭐야? 소시지 하나에 소원을 쓴 거야? 남편은 화가 나서 말했어요. 그 소시지가 내 코에 붙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러자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소시지가 아내의 코에 딱 붙어버렸어요. 아내는 놀라며 외쳤어요. 이게 뭐야? 이걸 어쩌면 좋아. 부부는 크게 당황했죠. 마지막 소원을 남겨두고 있었지만 결국 그들은 소시지를 아내의 코에서 떼어내달라고 빌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마지막 소원도 허무하게 사라지고 말았어요. 부부는 서로의 욕심과 실수를 깨닫고 크게 웃었어요. 앞으로는 헛된 욕심을 부리지 말고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자. 그렇게 부부는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은 더 이상 소원을 빌지 않기로 다짐하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개구리 왕자. 옛날 어느 왕국에 아름다운 공주가 살았어요. 공주는 황금공을 아주 소중히 여겼죠. 어느 날 공주는 궁전 정원에서 놀다가 그만 황금공을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공주는 너무나 슬퍼하며 울었죠. 그때 연못에서 한 개구리가 나타나 말했어요. 공주님, 제가 공을 찾아드릴게요. 대신 저와 친구가 되어주겠어요? 공주는 급한 마음에 개구리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래, 친구가 되어줄게. 그러니까 내 공을 찾아줘. 개구리는 연못 속으로 들어가 공을 찾아왔고 공주는 기쁘게 공을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공주는 곧 약속을 잊고 개구리와 친구가 되겠다는 말을 지키지 않았죠. 다음 날 개구리는 공주의 궁전에 찾아왔어요. 공주는 개구리를 보고 깜짝 놀랐지만 약속을 지키기로 결심했어요. 좋아, 내가 내 공을 찾아줬으니 친구가 되어줄게. 개구리는 공주와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도 나누며 친구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공주가 개구리를 불편하게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개구리의 착한 마음을 알게 되었죠. 어느 날 공주는 개구리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꼈어요. 정말 고마워. 너는 내게 소중한 친구야. 그 순간 개구리는 마법이 풀리며 잘생긴 왕자로 변했어요. 왕자는 공주에게 말했어요. 나는 원래 이 왕국의 왕자였어. 하지만 마법에 걸려 개구리가 되었지. 너의 진심 덕분에 마법이 풀렸어. 그 후로 공주와 왕자는 함께 행복하게 지내며 서로의 우정을 소중히 여겼답니다.